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GSE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24%가량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천연가스의 물량 자체가 최대 29년치에 대한 물량이 매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상승에 대한 흐름세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GSE가 있겠고 또 공기업 성향이 강한 한국가스공사도 있겠죠. 금일 정말 강한 거래량과 함께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받아주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석유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금일 시장을 주도를 해주고 있다는 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게 되면 사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법인은 매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 자체가 오후 1시 반쯤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급의 동향은 아니다라는 점 참고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성이 조금씩 형성이 되면서 GSE 역시 강한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이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가 매장이 되었다라는 내용인데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온다라는 기사 내용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또 GS 같은 경우는 사실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이 이 상승세를 이어주면 관련된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 현재 전반적인 천연가스의 동향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계절적인 이슈까지 파악을 해보면서 앞으로 GS의 중장기적인 방향성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GSE가 전날 상승에 이어서 24%가량 급등하는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동해에 140억 배럴의 석유랑 가스가 매장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추를 승인을 했다. 그래서 이 결과 자체가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모두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가스 같은 경우 29년치가 최대 매장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욱 강한 모멘텀을 받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의 이 상승 모습을 좀 보게 되면 일단 금일 같은 경우 한 4%가량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한 2.7불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특히 제가 천연가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2불이 사실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부분은 결국에 LNG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천연가스를 액화시켰을 때 2불이 기준점이 된다. 그래서 2불 아래에 있으면 마진 잡채가 안 남기 때문에 아예 천연가스를 태워버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태우니까 공급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불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 천연가스가 매력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구간에서부터 지금까지 상승에 대한 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 원자재 시장의 특징을 받아주었죠. 한번 방향성을 결정을 해주면 정말 강한 이 상승의 폭을 보여주는 특징이 발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AI 데이터 센터 수요로 인해서 수요적인 부분이 증가한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천연가스가 에어컨 사용이 느는 이 냉방 시장에 진입한 가운데 이 데이터 센터형 수요가 연말로 갈수록 이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 증감 추이를 보게 되면 매년 6월부터 8월 초 이 감소폭이 커지는데 다시 말하면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자, 이는 에어컨을 위한 이 전력량 수요 급증이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이 투기 수요를 자극할 데이터 센터형 수요가 주목이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천연가스 가격 상승을 이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4분기 이 난방 시즌과 라니나의 충격으로 인해서 수급 불안감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주게 되면 유동성 자체가 시장에 들어와주면서 천연가스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고 이 부분이 바로 GS의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원유 관련된 이야기 드릴 때 항상 제조업 지표를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제조업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의해서 원자재 수요도 증가하고 천연가스 가격도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리고 나서 이 계절적인 요인을 실제로 볼 때 어떠한 예측 전망을 해주고 있냐? 이 6월, 8월 동안 이 라니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값은 2024년 6월 24일 오전 11시에 발표가 될 예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도 라니냐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태평양으로 따뜻한 해수가 이동이 됩니다.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는 다소 추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방비 역시 상승할 수 있게 된다. 어쨌든 라니냐 현상이 발생을 하면 이 결과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은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천연가스 계절적인 부분까지 이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GS2의 가격적인 흐름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4년 1월달 같은 경우에도 이 단기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상승에 대한 폭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 과매수 구간이 지난 다음에 가격적인 부분과 기간적인 조정을 거친 구간이 존재를 했었다. 그리고 나서 재차 상승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24년 1월 달에 기록을 했던 구간이 뭐 단기 고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먼저 좀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다음 구간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의 흐름상 조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이 120선 구간에 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간 자체가 매물대랑 투자 심리가 많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 구간을 더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자,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결국에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주면 결국에 GS 주가도 상승할 수 있게 되고 라니냐가 정말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의해서 이 상승 탄력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앞서서 이제 기사화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죠. 동해 앞바다. 자, 여기에 만약에 석유랑 진짜 뭐 천연가스 매장량이 한 29년치를 쓸 수 있는 매장량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이 사실 확인되면 더욱더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시에 뭐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이런 시절처럼 비슷한 맥락으로 가격 형성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선 이 121선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윗구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GS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